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등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달달 읽고 궁금히 생각하는 달고만 국어 문법 시간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장의 호응 알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와 서술어 끼리 호응하는 걸 얘기했었잖아. 자, 오늘의 호응은 또 이제 다른 아이들끼리 호응을 하겠죠. 그럼 한번 살펴보러 바로 가볼게요. 출발! 네, 그럼 오늘도 본격적인 개념 들어가기 앞서서 좋은 문장 필사해 볼게요. 붉은 단풍잎이 여기저기 떨어졌다. 아, 단풍잎인데 그 단풍잎을 붉은이라는 관용어가 수식해주고 있네요. 화려한 가을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무상감이라고 하죠. 모든 것들은 변하는구나. 아, 영원한 건 없구나. 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쓸쓸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가을이 되면 괜히 뭔가 쓸쓸한 기분이 들어요. 그쵸? 자, 화려한 가을도 영원하진 않을 것이다. 자, 근데 이렇게 단풍잎은 붉고 가을은 화려해.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성분끼리 서로를 꾸며주고 있어야 돼요. 그쵸?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바람이 부는 것이 마치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다. 자, 마치 뭐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마치에는 이런 말들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때로는 자연도 우리를 격려해 준다. 이렇게 바람한테 친근감을 느꼈나 봐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호응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건데 처음 호응은 관용어의 호응입니다. 자, 관용어는요, 체언,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애들을 꾸며주는 아이죠. 문장에서 관용어와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 말이 호응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자, 예시를 먼저 살펴볼게요. 키가 적은 꽃이 피었다. 자, 관용어는 아까 얘기했죠. 뭘 꾸며준다고요? 체언을 꾸며줘요. 체언은 몸통이 되는 말, 그래서 이름이나 수량, 순서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말들을 꾸며주는 거죠. 자, 키가 적은 꽃이 피었다. 자, 여기 적은 요게 꽃을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적다라는 거는요, 수량이 적은 거, 말 그대로 숫자가 낮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키가 적다고 하진 않아요. 키가 작다고 하죠. 그쵸? 키의 높이가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결국 작은 꽃이 이제는 잘 호응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귀여운 아이의 모자가 벗겨졌다. 이 문장만 보면 별로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이런 건요, 중의적 문장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딱 봤을 때 이 귀여운이 아이를 꾸며주는 건지 모자를 꾸며주는 건지가 애매한 거야. 이 문장만 봤을 땐 아이가 귀엽나? 아니면 아이가 쓴 모자가 귀엽나? 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건 귀여운 아이가 쓴 모자라고 해주던지 아이가 쓴 귀여운 모자라고 해주던지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와야 정확한 뜻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거죠. 자, 누나가 가지고 있는 인형이 귀여우면요, 누나의 귀여운 인형, 이렇게 인형 바로 앞에다 써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인형을 가지고 있는 누나가 귀여울 때는요, 귀여운 누나가 가지고 있는 인형, 이렇게 중의적인 문장을 피해줘야 돼요. 자, 그럼 밑에 볼게요. 문장에서 관용어와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 말이 호응을 당연히 이루어야죠. 너무 당연히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럼 호응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엔 뭐냐면 부사어예요. 자, 부사어와 그것이 꾸며주는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어야 자연스럽게 문장이 되죠. 부사어는요, 무엇을 꾸며주죠? 방금 앞에 나왔던 관용어가 꾸며주는 대상 말고 전부 다. 그러니까 체언 말고 전부 다 꾸밀 수 있습니다. 용언 가능하고요. 같은 부사어도 가능하고요. 문장 전체도 가능하죠. 자, 그런데 어떤 호응인지 여기 이 표는요, 좀 열심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부사어랑 서술어는요, 하나의 말처럼 굳어진 채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볼게요. 결코 뭐뭐 할 수 없다. 절대로 뭐뭐 하면 안 된다. 별로 뭐뭐 하지 않다. 그쵸? 자, 이렇게 결코, 절대로, 별로, 전혀 이런 애들은요, 우리가 아니다, 않다, 없다 같이 부정 표현과 같이 붙는 부사어입니다. 그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요, 만약, 만일, 혹시, 아마 이런 애들은요,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거나 가정할 때 씁니다. 자,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가정할 수도 있고요. 아마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도 있죠.
내가 만약 새라면, 자,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서술어와 함께 와줘야 돼요. 또 설마, 오죽 이런 것들은 의문이랑 같이 와요. 설마 뭐뭐 할까? 오죽 뭐뭐 했겠느냐? 라는 식으로요. 자, 설마 철수가 나를 이길까? 이렇게 의문형이랑 같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치는요. 뭐뭐 같다. 눈이 내리니 마치 다른 세상으로 온 것 같다. 이렇게 같이 써줘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원인, 이유를 서술하는 얘기죠. 그럼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고 같이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뭐 하다로 하면 어색해져요. 자, 예를 들어 왜냐하면 지금 비가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자, 개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부사어 바로 이 외면하면 나오죠. 왜냐하면 서술어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때문이다와 호응하고요. 부사어 마치는요. 뭐뭐 같다. 여긴 뭐뭐 같다를 써주면 되겠어요. 와 호응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관용어와 부사어 좀 더 복습해 봐야겠죠? 문제 풀어 봐봅시다.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다음 문장이 어색한 이유를 쓰고 어색한 이유는 바로 호응이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럼 원인을 찾아봅시다. 자연스럽게 고쳐 써야 되는데요. 나는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것을 별로 좋아한다. 별로 좋아한다는 말이 안 돼요. 왜? 별로라는 부사어는 무조건 부정 표현이랑 같이 와야 되거든요. 자, 어색한 이유 부사어 별로가 서술어 좋아한다와 호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주면 될까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해봅시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결코 슬퍼하겠다. 결코 뭐뭐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코도 부정 표현이랑 와줘야 됩니다. 자, 부사어 결코와 서술어 여기 슬퍼하겠다. 호응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슬퍼하지 않겠다. 이렇게 부정 표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3번. 조건에 맞게 다음 문장을 고쳐 써봐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내가 찾을 책이었다. 였는데 관용어를 바꿔줘야 돼요. 자, 관용어는 무엇을 꾸며주는 애? 책. 다시 말하면 여기서 체언을 꾸며주는 아이인 거죠. 자, 이게 관용어에 대해서 꾸밈을 받는 체언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내가 찾을 책이었다. 이거 과거형인데 뭔가 이상해.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 찾던. 자, 이것은 내가 찾던 책이었다. 라고 고쳐주면 적절하겠어요. 자, 4번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짧은 문장을 읽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여러분들도 반려동물 좋아하나요? 선생님은요, 강아지도 한 마리 있었는데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그 다음에 고양이는 지금 본 집에 한 6마리 지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보면요,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야. 그때 기억이랑 니은 한번 가볼게요. 자, 문장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기억의 부사어를 알맞게 바꿔 써줘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또한 여기 반려동물의 감정을 존중하자는 얘기가 앞에 나왔어요. 또한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을 자 반드시는 뭐뭐 해야만 한다 랑 이어지는 부사어예요. 근데 해서는 안 된다가 나와버렸네. 이거 좀 이상해요. 그쵸? 자, 그러면 앞에를 바꾸던지 뒤에를 바꾸던지 해줘야 되는데 우리 문제가 뭐였죠? 부사어를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반드시를요, 뭐뭐 하면 안 된다랑 호응을 하려면 절대로 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절대로 뭐뭐해선 안 된다 라고 잘 고쳐 써줄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니은 가볼 건데요. 문장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또 니은을 고쳐보래. 니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약이 나왔어요. 이거 중요하죠? 언제? 가정하고 예측할 때잖아. 자, 만약 존중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면, 자, 가정 나왔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 거야?
우리는 반려동물과 행복했다가 이상해요. 만약 뭐뭐 하면 행복했다 안 되죠. 행복할 것이다가 나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반려동물과 행복할 것이다 로 고쳐 써주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호응의 두 번째 시간 함께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호응을 잘 맞춰서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